목차를 한번 볼 건데 목차는 10페이지에 있어요. 10페이지. 목차를 보면서 중요도랑 출제율 정도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한 게 2번 계산 작업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뤄봤습니다. 여기서는 섹션별로 나눠져 있지만 저는 그 주제별로 따로 나눴었죠. 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 나머지 1번의 기본 작업이랑 3번의 분석 작업, 4번의 기타 작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뭘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하면 일단 기본 작업 같은 경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랑 랜덤 부분을 일단 좀 파악을 해볼게요. 섹션 1번에 보면 자료 입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5점짜리 문제거든요. 5점짜리 문제, 이건 기출 문제랑 좀 같이 보면서 매칭을 해보죠. 그다음 목차는 10페이지고 그다음에 이 책에 기출 문제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게 212쪽인데 이걸 같이 한번 보죠. 212페이지에 기출문제 따라하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한시간 40분이라 써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213페이지. 여기가 문제 1번인데 배점을 한번 좀 따볼게요. 문제 1번에 01번. 이게 자료 입력이거든요. 이게 아까 그 섹션 1번이에요. 근데 얘는 5점짜리예요. 한번 시트도 열어볼까요? 지금까지는 이론 폴더로 들어갔었는데 이론 문제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기출문제 따라하기 통합 문서를 열어주세요. 세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시험 보러 가면 이 통합 문서가 열려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시험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시험은 듀얼 모니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입력하는 화면이고 한쪽은 시험지가 떠 있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펜을 못 쓴다는 소리지. 듀얼 모니터니까.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1-1번이죠. 문제 1번에 1번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돼 있는데 비어 있죠. 그래서 이걸 입력하는 건데, 입력하는 거는 딱히 기술 필요 없죠.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은 안 해요. 1-1번 문제는 하고 싶으면 맨 마지막에 하세요. 처음부터 하면 별로 너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 중에 오타가 하나라도 나면 5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가성비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 풀어요. 안 풀어도 상관없지. 뭐 엑셀 시험 보러 왔는데 타자 치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장 가면은 이거 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떨어질 애들이라 보면 돼요. 할 거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 마지막에 풀거나 안 풀겠다. 그 다음에 1-2번 1-2번에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되어 있죠. 요거는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은 각 2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2점씩 5개. 이런 것들은 좀 틀려도 부담이 적죠. 부분 점수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들어있는 애들은 부분 점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틀려도 부담이 좀 적고요. 이 부분은 그 목차에 보면 섹션 2번으로 나와요. 섹션 2번. 근데 그 문제 1번이랑 문제 2번은 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요, 시험마다. 그래서 딱히 섹션을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기출문제 풀면 되니까 기출문제로 바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기본작업 3번 시트인데 요게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이 랜덤이라고 하면 랜덤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목차랑 지금 매칭을 하는 건데 그럼 목차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좀 왔다 갔다 번거롭긴 하지만 시험 좀 그 출제 스타일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10쪽을 보시면 섹션 1번이 문제 1-1번이고 섹션 2번이 문제 1-2번이에요. 여기까지는 정확히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섹션 3번부터 7번까지 있죠. 이 중에 랜덤이에요. 3, 4, 5, 6, 7 1-3번 문제 1-3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5개면 좀 공부량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섹션 3번의 조건부 서식이랑 섹션 4번의 고급 필터 요 두 개가 줄을 이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말씀드린 조건부 서식이랑 고급 필터 네, 목차 10페이지 목차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볼까요? 문제 1-01번은 자료 입력 섹션 1번이랑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 02번 얘는 섹션 02번 문제 1-3번은 섹션 03부터 07까지 랜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사실 3, 4, 5, 6, 7 중에 랜덤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나오는 게 고급 필터랑 조건부 서식 두 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중요 표시해 두시면 돼요.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이렇게 하면 문제 1번이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문제 1번에서는 목표 점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앞에 거 그 문제 1-1번은 안 푼다 그랬잖아요. 목표 점수 20점 중에 15점. 앞에 거는 뭐 버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면 계산 작업이 5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 다뤄봤죠. 근데 그 보통 계산 작업 때문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함수를 제일 어려워하니까. 근데 원래 시험에서는 어려운 걸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 작업은 뒤로 뺄 겁니다. 그래서 1번 풀고 바로 문제 3번 가는 거예요. 문제 3번으로 바로 가보면 10페이지의 목차를 다시 보면요. 분석 작업해서 7개 있거든요. 섹션 1번부터 7번까지. 이 중에 2문제 나와요. 이 중에 2개가 나온다는 소리지. 01번부터 07 중 2개.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소리예요. 다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문제당 10점이거든요. 요거 다 맞히셔야 돼요. 20점분의 20점 다 맞히기. 그리고 문제 4번. 문제 4번은 2문제 나오는데 얘는 섹션 1번 매크로, 섹션 2번 차트 되어 있는데 딱 이대로 나와요. 1번은 매크로, 2번은 차트가 나와요. 좀 꿀이죠 얘는. 01번 매크로 10점, 02번 차트 10점 해가지고 목표 점수 역시 20점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1번, 3번, 4번을 먼저 푸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까지 해서 20분 나오면 베스트입니다. 40분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분을 쓰면 되긴 하는데 중간에서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할 때나 연습할 때 이 세 개를 먼저 풀어서 20분 언저리가 나오는가 그걸 확인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는데 40분 다 써버리면 합격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한 20분이다. 대충 좀 중간에 그 체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 2번 계산 작업을 풀면 되는데 계산 작업이 5개 나오거든요.
3개만 풀면 돼. 3개만. 8점짜리 5개 나오거든요. 그럼 3개 맞히면 24점이에요. 이러면 합격해요. 이렇게 하면 79점이거든요. 그럼 실수로 몇 개 틀려도 합격할 수 있죠. 물론 내가 함수를 잘하면 4개, 5개 맞히면 더 안전하고, 지금 최소한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시험 너무 못 봤다 그러면 문제 1-1번 가서 타이핑 쳐야죠. 어쩔 수 없지. 5점 아쉬우면. 근데 타이핑 칠 일이 없게 공부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좀 비참하지 않나요? 엑셀 시험 보러 가서 타이핑 치고 있으면. 글자 적는 건 엑셀이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쪽은 포커스를 잘 안 둬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 타자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대충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확인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기출문제로 가볼게요. 기출문제는 212페이지에 있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3쪽부터 볼게요. 문제 1번. 1-1번은 안 푼다 그랬죠? 네, 어쩔 수 없으면 푸시고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1-2번은 그 고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5문제가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출로 하면 돼. 그러니까 따로 섹션을 볼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은 랜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랜덤.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3번. 얘는 문제 두 번째 줄에 고급 필터라고 써있죠. 고급 필터가 나온 거예요. 뭐 이 정도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볼까요? 요거는 마지막에 풀죠. 문제 2번은 마지막에 푼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배점이 있잖아요. 이게 40분 동안 70점을 따는 시험이거든요. 문제 1번이 20점이고 문제 2번이 40점이에요. 근데 이거 순서대로 풀다가 함수에서 시간 다 쓰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봤자 60점이에요. 합격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2번을 마지막에 푸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 함수를 좀 체크해 볼게요. 문제 2번에서 5문제 있죠? 여기서 02번 보시면 if 함수 나왔죠.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if. 그리고 03번 보시면은 d 함수 3개 나왔죠. 이 중에 알맞은 거 써라. d 함수도 나옵니다. d 함수. 얘도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번 회차는 조금 특이한데 원래 d 함수하고 if로 끝나는 함수도 하나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인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회차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얘 약간 이상한 걸 넣어놨는데 이번에는 01번에 time, hour, minute 있죠. 요거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건 안 푸셔도 돼요. 실제 시험장에 주류가 아니에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제끼셔도 되고 풀 줄 알면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랜덤 비트윈. 이런 것도 당연히 주류가 아닌데 이런 완전 이상한 함수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쓰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뭐 4번도 주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추즈. 이거는 제가 강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으로 문제를 푼다면 2번, 3번, 5번은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다면 4번까지 풀면 좋고 1번은 별로 추천은 하진 않네요. 이거 비슷한 거 해본 적 있거든요. 1번 그 주차 요금 구한 적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복잡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시험장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함수는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3번 분석 작업인데 7개 중에 랜덤이라 했거든요. 7개 중에 2개가 랜덤이에요. 여기서는 3-1번의 시나리오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02번은 통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안 배웠으니까 뭐 뭔지 모르죠. 그냥 시나리오 통합이 나온 회차입니다. 여기서 7개 중에 2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4번은 기타 작업이고, 여기서 01번이 매크로 작업, 02번이 차트 작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얘 둘도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랑 차트는 섹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섹션을 다룰 만한 주제는 랜덤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면 하나씩 다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이게 나온다. 그럼 기출문제에서 하면 되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하나로 목차를 한번 비교해서 봤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지 순서가 정해졌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섹션 3번부터 볼 거예요. 1번에 3번 47쪽이거든요. 47쪽부터 제가 말씀드린 주제만 보고 최대한 빨리 기출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기출을 많이 풀어야 합격하니까. 번 조건부 소식 가볼게요. 네, 그러면 섹션은 이론으로 가셔서 이론 폴더로 들어가셔서 기본 작업 3번 되겠네요. 기본 작업 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47페이지 제목 밑에 써 있어요. 작업 파일. 1번 들어가서 1번부터 해봅시다. 조건부 1번.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 뭔지 보면은 일단 서식이라는 말은 꾸미는 겁니다. 꾸며주는 거. 꾸미는 걸 서식이라고 하는데 조건부가 붙어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교양 과목 성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범위를 잡아가지고 글자를 빨갛게 바꾸면 서식이 빨갛게 바꿨으니까. 근데 이 중에 뭐 중간고사 성적이 70점 이상인 사람의 이름만 빨갛게 해라. 이런 게 조건부 서식인 거지.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이니까 당연히 닫힌 질문이 나올 거란 거지. 닫힌 질문. 그래서 이때 조건부 서식의 패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if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if 스타일. 그러면 한번 47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47페이지 문제 보면은 학번이 2019로 시작한 이게 조건입니다. 가서 물어보면 돼요. 너 학번이 2019로 시작하니? 네, 아니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if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if 스타일로 쓰는데 if는 안 써요. 이제 그걸 먼저 비교하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덧붙이면 좀 쉬워지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if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if에서 if를 빼보고 조건부 서식까지 이어서 쫙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if 버전은 I4에다가 쓸 겁니다. I4 여기다가 I4에다가 if 써보고요. 조건, OX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조건, OX 이렇게 하면 이 조건은 학번이 2019로 시작하냐 이건데 이 말은 왼쪽에 네 글자가 2019와 같냐 이거죠. 그럼 이게 학번 이런 걸 좀 학번 같은 걸로 장난 많이 쓰는데 학번은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숫자의 개념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숫자가 있고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코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학번은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쓰는 거지 이거 자체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대훈 학생 이 학번이 20, 21, 13, 0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 10, 100, 1000, 1000, 10만, 100만, 1000만, 이게 2억, 200, 11만, 3056이냐? 아니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이 학생한테 주는 고유 번호일 뿐이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숫자로 써 있지만 숫자 개념은 아닌 거예요. 확인을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2019로 시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건은 항상 A는 B죠. 조건은 항상 A는 B. 그럼 이때 B 부분은 2019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2019냐. 그럼 질문 대상은 학번의 왼쪽 네 글자죠. 학번의 왼쪽 네 글자가 2019냐 이거니까 A 쪽은 그렇게 학번, 콤마, 4. 그러면 학번의 왼쪽 네 글자가 2019랑 같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2019로 시작하는 애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AU입니다. 5가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요. X가 나오죠?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질문이 2019잖아요. 2019는 숫자입니다.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지? 학번이? 문자라는 소리죠. 근데 애초에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한데 레프트랑 미드랑 라이트가 세트잖아요. 얘네들은 문자에밖에 못 써요. 문자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중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왜냐면 숫자면 자릿수로 말을 해야 돼요. 숫자엔 왼쪽 개념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면 편하지. 그럼 여기 레프트 나왔으니까 A6은 문자인 거예요, 그냥 사실. 그러면 문자에서 왼쪽 네 글자를 뺐으니까 2019는 문자네요. 문자한테 숫자냐고 물어본 꼴이네. 그럼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질문 자체에다가 큰 따옴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2019에다가 큰 따옴표를 붙여주면 5가 나옵니다. 그럼 테스트를 거쳤으니까 A6을 A4로 바꿔줘야 되죠. 방금은 테스트만 해본 거고요. 자, 이렇게 쭉 땡기면 이게 if 버전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거. 그럼 이걸 보면서 조건부 서식은 if랑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하셔야 되는 게 if는 결과를 내가 직접 정할 수 있잖아요. O에 대한 대답, X에 대한 대답. 그래서 지금은 true를 O, false를 X로 잡았는데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맞으면 서식이고 아니면 서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if 함수에서 조건 부분만 따로 떼서 쓰면 되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 그래서 이 첫 번째 I4로 다시 가셔가지고 이 부분만 해볼게요. 조건 부분. A4의 왼쪽 네 글자가 2019랑 같냐. 이 부분만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엔터 쳐도 나옵니다. 복사하고 엔터 꼭 쳐야 돼요. 그리고 옆에 J4 있죠. J4에다가 등호 쓰고 컨트롤 V. 이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답이거든요. 차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if잖아요. 네, if는 답을 내가 지정해줘서 O 아니면 X로 나오게끔 돼 있죠. 근데 조건부서식은 조건을 건 다음에 맞으면 꾸미는 거고 안 맞으면 안 꾸미는 거기 때문에 if가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if를 쓰면 안 되지. OX가 아니라 서식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배웠던 if를 써보고 거기서 조건만 추출해서 이걸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프트 A4, 4, 201 이게 여기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if랑 연결해서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서식은 if 함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if 버전에서 if를 안 쓰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게 답이거든요. 제2사에 있는 게.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고 엔터.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조건부서식은 이게 랜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조건부서식이라는 문구를 찾아야 돼요. 먼저 조건부서식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범위를 봐요. 범위가 A4부터 H18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드래그 해봐요. A4부터 H18까지 드래그를 해봅니다. 하고 나서 왼쪽에 홈 메뉴. 홈 메뉴에서 오른쪽 가면 조건부서식이 있거든요. 조건부서식하고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커말 2급은 좀 범위가 넓어서 여기를 1번으로 줍니다. 퍼스트예요.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확대, 색조, 아이콘 효과. 그러니까 여기 그림 5개 있죠. 일단 여기에 있는지를 먼저 보란 소리예요. 근데 지금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없으면 그 다음이 세규칙이거든요. 이게 2번인데 사실 그 수식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수식은 세규칙에 있어요. 이걸 좀 외워놓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서식에서 수식을 줄 확률이 높은데 수식이 나오면 세규칙이다. 근데 수식이 아니면 1번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세규칙으로 갈게요. 세규칙으로 가서 여기서 또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수식은 맨 마지막이에요. 수식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를 줬다 이 말은 세규칙에서 마지막을 고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수식창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V. 이게 답인 거지. 그러니까 조건부서식 하면 if를 떠올려라. if 함수에서 if가 없는 게 답이다. 웬만하면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면 편하잖아요. 모르면 또 새로운 공부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f에서 if 없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이 끝났어요. 그러면 서식으로 가야 돼요. 이 조건에 대해서 맞으면 어떻게 꾸밀 거냐. 여기서 서식으로 들어가 봐요. 서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꾸밀 거냐 하면 글꼴색을 표준색 파란으로, 글꼴색을 표준색 파란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연속 2번 눌러주세요. 색깔은 그대로 가야 돼요. 표준색 파랑이니까 테마색 아니고 표준색에서 마우스 대면 색깔 뜨거든요. 파랑. 클릭하고 확인 2번. 자, 그리고 이상한 점을 확인해 볼게요. 분명히 이 문제에서는 범위를 A4부터 H18까지라고 했어요. 우린 이 범위를 잡았고
그리고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 이게 포인트거든요. 행 전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조건을 쓰는 범위는 A4부터 A18까지. 왜냐면 여기가 학번이기 때문에 여기만 있으면 2019로 시작하는 학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옆에까지 범위를 다 잡았냐? 그럼 여기 보면은 2019로 시작하는 애들이 지금 파랗게 다 바뀌어 있죠.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이렇게만 바뀌는 게 아니라 행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옆에까지 다 잡아놨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냐? 틀렸죠. 행 전체가 꾸며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지금 틀리게 먼저 한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 답이 틀렸으니까 고칠 거예요.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치는 방법은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때 조건부 서식으로 다시 가서 이 범위가 그대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규칙 관리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이 하나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블록이 잡혀요. 이 상태에서 규칙 편집으로 가볼게요. 방금 그 화면이 다시 뜨죠.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 하면 지금 A4셀을 기준으로 갔잖아요. A4셀. 근데 이게 함수가 if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죠. 한 명씩 물어보는 게 기본이란 말이죠. 그럼 얘가 A4셀을 기준으로 A를 타고 내려가죠. A 타고 내려가죠. 타고 가는 방향에 달러를 넣어줘야 돼요. 조건부 서식은 그래요. 이게 if 함수면 안 그래도 됐잖아요. 근데 조건부 서식에는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원래 그 방향 내릴 때 달러 써야 돼요. 원래. 근데 if 함수 쓸 때 한 방향으로 당기잖아요. 한 방향은 상관없어요. 지가 알아서 해줘요. 근데 조건부 서식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건 예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퍼마 2급이랑 1급이랑 좀 차이를 알려드리면 퍼마 2급은 당겨봤자 이렇게 아래로 당기거나 아니면 옆으로 당기거나 한 방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기는 방향이 아래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거나 딱 한 방향이면 지가 알아서 그냥 해줘요. 달러 없어도. 근데 나중에 커말 1급 뭐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답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답을 아래로 당기고 아래로 당긴 걸 또 옆으로 당겨야 돼요. 그럼 얘는 방향이 두 개죠. 그럼 각각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한 방향으로만 당기면 끝나죠? 그러니까 함수 쓸 때는 한 방향이면 달러를 안 붙여도 지가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한 방향이어도 달러를 붙여라 해야 돼요. 붙여볼게요. A에다 달러 붙이면 되죠. A 타고 내려가니까. 그러면 A4 있는데 A 앞에만 달러를 싹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 답 나왔죠? 그래서 일부러 틀린 답부터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 달러를 엄청 빼먹을 거 뻔하죠. 그러니까 달러를 써라. 조건부 서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얹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if 함수, if 스타일이죠. if 스타일에서 if를 안 쓰는 거예요. if 버전에서 if 안 쓰는 버전이에요. 안 쓰기. 좀 쓰기가 애매하네요. if 버전에서 if만 빼고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답이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거. 여기서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행 전체. 그러면 열에 달러 붙이고
흔치 않게 열전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행에다가 달러 붙이기. 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적어도 논리를 새로 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조건부 서식은 if에서 if를 빼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똑같이 쓰고 근데 달러만 붙이면 된다. 이건 외우면 되지.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면 조건부 서식은 조건부 서식대로 따로 또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if에서 if 땐다. 그럼 if 복습도 돼. 그렇게 하시면 개꿀이다. 그러면 한 문제 해봤고 두 문제 더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항상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금방 합니다. 그러면 이제 49번 가볼게요. 49번. 조건부 2번으로 갈게요. 조건부 2번. 자, 이번에도 한번 볼까요? 49페이지에 보면은 이번에도 조건부 서식이 나왔고요. AND 함수 있죠. 이거 보는 순간 세규칙에서 수식이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미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H4에다가 이번에는 if를 그냥 빼고 쓸게요. AND만 쓰면 되잖아. if 버전에서 if 없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AND 함수를 줬다는 것 자체가 조건이 최소 2개 이상이라는 거죠. 2개겠지 뭐. 보면 직위가 차장, 너 직위가 차장이니 첫 번째 조건이고 총 급여가 500만 미만이니 이렇게 2개 물어보면 되겠네. A, B라고 하겠습니다. A, B. 자, 그러면 A부터 하겠습니다. A도 A는 B고 B도 A는 B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채울게요. 그리고 항상 B에다가 질문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차장입니다. 뭐가 차장이요? A가 직위죠. 직위가 차장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직위가 차장과 같은지. 두 번째 조건은 총 급여가 500만보다 작은지. 네, 뭐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바꿔볼게요. 직위는 C4. 그리고 생각해야 되죠. C4를 기점으로 아래로 쭉 당길 거죠. 그럼 C에다가 달러. 얘도 그럼 안 봐도 뻔해. 행 전체라고 써 있을 겁니다. 행 전체. 그 다음에 총 급여는 G4. 그리고 얘도 G4로부터 내려가죠. 그럼 G에다가 달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답이 완성됐어요. if 버전에서 if가 없는 수식. 그러니까 답이 OX 대신에 true false이면 된 거지. 그럼 얘는 굳이 땡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사하면 돼요. 복사하고 엔터 쳐서 나올게요. 복사하고 반드시 엔터 쳐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보는 거죠. 범위가 A4부터 G15라고 써있죠. A4부터 G15 잡고 홈 메뉴 오른쪽에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하셔서 이게 수식 함수를 줬다는 것 자체가 수식이니까 세 규칙으로 가서 수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수식창으로 가요.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되지. 조건은 끝났죠. 그리고 서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꾸밀 거냐? 글꼴을 굵게, 글꼴 색을 푸른색, 빨강으로 두 개, 굵게 빨강. 바꾸고 확인 두 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한 개 끝냈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수식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50페이지 이것까지 한번 보실게요. 조건부 수법 조건부 3번입니다. 이번에도 함수가 있네요. 오어랑 레프트 이번에도 G 4 해놨을까요? 일단 안 봐도 뻔하죠. 5호가 먼저 오는 거는 두 개겠지 뭐. 여기서는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한다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한다 또는 체험 코드가 S로 시작한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때는 시작한다라는 게 왼쪽 한 글자가 P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 조건은 레프트 체험 코드 1이 P와 같다. 체험 코드의 왼쪽 한 글자가 P랑 같다.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비교할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역시 레프트 체험 코드 1 S 이렇게 하고 그러면 체험 코드만 각각 바꿔주시면 되는데 체험 코드는 C4 그리고 얘를 기점으로 C 방향으로 내려가죠. C에다가 달러 역시 두 번째 체험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만들고 바로 복사해버릴게요. 복사하고 엔터 칠게요. 완성시킨 다음에 복사하고 엔터 치고 나와서 그리고 범위를 확인할게요. 범위는 A4부터 F14까지. 그리고 지금 조건부 서식 3문제 풀어봤는데 3문제 공통점 제목 안 잡습니다. 왜? 제목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디서 들어본 내용인데? if로 끝나는 함수 있죠. 걔네들 제목 안 잡았는데. 이제 슬슬 헷갈려져요. 어떤 건 제목을 안 잡고 어떤 건 제목을 잡고. 근데 여기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알려주죠 범위를. 그럼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냥 그런 것 하고 넘어갈게요. 폼 조건부 서식합니다. 그리고 수식이면 무조건 세규칙이죠. 수식이면 그냥 세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만약 마지막에 수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컨트롤 V 하고 서식. 서식은 배경색을 이야기하죠. 배경색. 글씨 색깔이 아니에요. 그럼 이번엔 채우기입니다. 배경색을 채워야 되니까 채우기 표준색 녹색. 근데 얘는 이름이 안 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그 글꼴 가보면 글꼴의 색깔 여기는 뜨죠? 위치가 똑같거든요. 정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서 확인하고 여긴 이름 뜨잖아요. 위치를 외워. 그럼 왼쪽에서 6번째죠? 그리고 채우기 가서 6번째 걸 찍는 거야. 여긴 글자가 안 떠요. 녹색 찾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 하면 돼. P 또는 S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 수식 만들었을 때 이게 찝찝하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찝찝하면 지우세요. 그럼 안 한 것처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저장하면 되지.
조건부 서식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if 베이스다. if 베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달러만 넣으면 되는 거야 if에서. 여기까지 해서 좀 줄게요.